안녕하세요. 다사랑병원 황인복 원장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보통 남성만이 걸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성도 중독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의 알코올 중독이 남성의 알코올 중독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평소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평등 사회가 되었지만 술 문제에 있어서는 남녀가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술을 마시면 여성이 술에 훨씬 더 중독되기가 쉽고 합병증이 심하게 나타나서 빨리 신체 장기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여성분들은 이 영상을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남성은 몸에 근육이 많고 여성은 보통 체지방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몸의 수분 함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남성은 수분 비율이 높아서 알코올이 근육 등에 많이 분산되고 그만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는데요. 반면에 여성은 몸에 수분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여성은 위 점막에서 나오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남성보다 적습니다. 남성은 위에서 한번 분해 과정을 거친 후에 나머지가 흡수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덜 올라가죠. 여성들은 위에서 분해가 안 되고 바로 흡수되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여성과 남성의 뇌 기능을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면요. 술을 마시면 여성이 남성보다 뇌 기능이 훨씬 더 잘 손상되고 기억 기능이 더 망가지기 쉬워 소위 블랙아웃 현상이 많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알코올 중독은 남성들보다 2배 내지 3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신체 장기들이 손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알코올 중독 치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치료적 시설이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성 중독자의 경우 가족들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시선으로 관대한 시선들이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치료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죠. 하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자가 무슨 중독이냐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져서 조기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중독자 중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편견을 못 이겨 중독 상태를 숨기고 부엌에 술을 숨기고 몰래 마시는 소위 키친 드렁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숨기다 보면 치료가 더 늦어져서 심한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독 치료 시설들이 남성 위주로 발달하면서 여성들이 치료받을 만한 기관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전문 병원이 발달하면서 좋은 치료 시설들이 주변에 있죠. 알코올 중독이 진행되면서 신체 장기들도 쉽게 손상됩니다. 보통 남성들이 갖는 합병증이 여성에게도 생기는데 문제는 진행이 빠르다는 것이 문제죠. 간질환, 심장병, 뇌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뇌손상이 되면 치매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느슨해지고 창의력이나 사고 능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또 생리불순이나 무월경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불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방암, 골다공증, 우울증, 자해나 자살 등의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먼저 임신한 산모 또 임신을 예정하고 있는 여성은 술을 끊어야 합니다. 특히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임신 중에 술을 마시게 되면 음주의 영향으로 태아가 특이한 얼굴 형태를 가진 그런 기형아로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술은 전응아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임신 중에는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도 술을 멀리 해야 합니다.
아직 성장 중인 뇌는 술에 더 취약해서 손상이 잘 됩니다. 이것은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뇌가 술에 일찍 노출될수록 뇌 발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실 때 음주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어른들이 장난삼아서 아이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술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술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항불안제, 수면제, 진통제 이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나타나서 쉽게 몸에 힘이 빠지거나 더 쉽게 블랙아웃 등의 어떤 그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성들은 치료만 잘하면 남성들보다 회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년 여성들 중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신경증을 스스로 치료해 본다고 술을 마시다가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에 금방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꼭 모시고 와서 평가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여성 중독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가족 중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면 중독될 위험이 높아지죠. 부모님들이 애들 앞에서 음주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술을 좋아하시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여성이 중독이 빠르고 쉽게 건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나중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울증 병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일종의 우울증 치료제로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시다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반복해서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죠. 여성의 음주와 폭력 관련해서는 우려스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성폭력 자료를 살펴보면 반 정도가 본인이나 상대가 술을 마셨거나 둘 다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합니다. 즉 술과 성폭력의 연관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술을 마실 때에는 안전한 상황에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마시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정도 마시면 안전하고 얼마나 마셔야 과음이냐 그 기준을 정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대략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동안 각 주종에 따른 표준잔의 크기, 그러니까 소주는 소주잔, 막걸리는 막걸리잔, 양주는 양주잔을 기준으로 삼아 남성은 15잔, 여성은 8잔 이상이면 과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성들은 하루에 한 잔 정도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은 우리 생활에서 완전히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조심해서 적당량을 마시려는 노력을 해야 술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